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코코 샤넬의 유명한 어록이에요. 패션의 명가 파리는 물론 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명품 브랜드 샤넬은 가녀리지만 강인한 여인 코코 샤넬의 손에서 탄생했어요. 모자 부티크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의류, 가방, 코스메틱, 시계, 주얼리 등 패션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명품 중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명성이 지속되면 전설이 된다는 코코 샤넬의 또 다른 유명한 어록처럼 20세기, 21세기를 이어가며 거대한 샤넬 제국을 이룩하고 있는 브랜드, 또 여자라면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브랜드 샤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1883년 프랑스의 소미르의 한 빈민가에서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이 태어나요. 이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은 코코 샤넬의 본명이죠. 샤넬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샤넬의 출생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또 어머니는 샤넬이 1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사망하셨죠. 결국 샤넬은 한 수도원의 고아원으로 보내져서 이곳에서 한 7년 정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재봉일을 배우게 됩니다. 꽤 소질이 있었다고 해요. 성인이 된 샤넬은 고아원에서 나와 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봉제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샤넬은 저녁에는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샤넬은 당시 오펜바흐가 작곡한 이 코코리코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손님들이 샤넬에게 코코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죠.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탄생했어요. 당시 코코 샤넬은 연인의 도움으로 작은 모자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반응이 미비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자 1910년 아석 카페를 도움으로 파리 패션거리인 깡뽕거리에 샤넬 모드라는 부티크를 정식으로 오픈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성공은 1913년 도빌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이때는 모자 외에 다양한 의류도 디자인해서 선보였어요. 코코 샤넬의 의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샤넬이 여성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당시 여성들은 이 거치장스러운 긴 치마에 막 코르셋, 패티코트를 받쳐 입으면서 정말 이 숨이 턱 막히는 이 불편함을 견뎠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코코 샤넬은 부드러운 저지 소재로 만든 카디건 자켓, 발목이 보이는 짧은 스커트를 선보이며 당시 여성들에게 정말 해방감을 선사했어요. 부티크를 오픈한 지 1년 후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때문에 여성들은 이 활동성이 더욱 좋은 샤넬의 옷을 찾기 무척 바빴습니다. 그리고 1921년 샤넬의 전설, 첫 향수인 넘버 5를 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켜요. 사실 이 향수는 VIP 고객들을 위한 기프트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향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코코 샤넬은 아예 사업화하기 시작했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1924년에는 이 전문 경영인인 피에르 베르타이머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넘버 22를 비롯한 이 다양한 향수들과 또 코스메틱을 런칭하고 사업의 지경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의상에서도 샤넬은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던 트위드 소재로 샤넬 수트를 만들고, 또 심플하면서 우아한 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선보이면서 파리의 패션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샤넬의 위기가 닥쳐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대는 이 독일군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코 샤넬은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때문에 나치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죠. 또 이 때문에 연합군이 프랑스에서 독일군을 몰아내놓은 샤넬은 비방 여론에 시달리다가 약 15년 동안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파리 패션계로 복귀할 기회를 찾던 샤넬은 동업자였던 베르타이머와 다시 만나서 1954년 파리의 꾸티르 하우스를 재오픈하게 돼요. 그러나 이 샤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데다 당시 파리는 샤넬과 스타일이 많이 다른 이 크리스찬 디올이 패션계를 휩쓸고 있었어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기회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찾아옵니다. 1955년 새롭게 발표한 샤넬 수트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샤넬은 2.55백과 투톤 슬림백 슈즈 등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패션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세상에 내놓으며 일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던 코코 샤넬은 1971년 평소 거주하던 파리 리츠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가슴이 갑갑하다며 침대에 누웠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코 샤넬의 유해는 파리에 묻히지 못했어요.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망명지였던 스위스 로잔에 묻히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파리에는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고 했던 그녀의 말처럼
샤넬의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코코 샤넬이 떠난 샤넬 하우스는 그녀의 역할을 맡아줄 디자이너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디자이너들을 기용해보고 또 내부에서도 찾아보던 중 당대 스타 디자이너로 주목하기 시작한 칼 라커펠트가 물망에 오릅니다. 칼 라커펠트, 깔끔하게 뒤로 묶은 백색 머리, 또 항상 끼고 있는 가죽 장갑과 블랙 선글라스가 이 트레이드마크인 디자이너죠.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팬티 등 유명 브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다가 1982년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됩니다. 그는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무엇보다 이 샤넬의 헤리티지, 즉 초창기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먼저 샤넬 고유의 스타일에 집중하되 여기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접목시키는 것. 칼 라커펠트가 제시한 이 방향성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또 다른 샤넬 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칼 라커펠트는 샤넬 로고와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까멜리아 꽃 장식을 적극 활용해서 이 샤넬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어요. 또 1984년에는 코코 향수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또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지, 힙합 등 이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디자인에 접목시키면서 아주 샤넬의 과감한 기운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칼 라커펠트는 2019년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전 세계 많은 팬들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라커펠트의 뒤를 이은 인물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비르지니 비아리입니다. 라커펠트와 무려 30여 년간 함께 일해온 그녀는 2019년 FW 시즌의 레디 투 웨어 컬렉션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샤넬의 수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코코 샤넬도 칼 라커펠트도 그랬듯 이 디자이너는 이 본인만의 스타일을 작품 속에 투영시키기 마련이죠. 이 비르지니 비아르의 샤넬은 또 그녀만의 어떤 스타일을 녹여낼지 기대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이 패션계를 아로새긴 샤넬의 대표적인 디자인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트위드 수트. 형형색색의 얇고 굵은 실로 이 직조된 샤넬의 트위드는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해요. 우아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이 편안함을 선사하는 시그니처 여성 수트죠. 자켓만으로도 많이 입고 다녀요. 그 다음은 리틀 블랙 드레스. 과거에는 이 블랙 컬러가 장례식 때 입거나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코 샤넬은 이 블랙 컬러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색이고 더 우아한 컬러는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를 이용해 활동적이기까지 한 편안한 드레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번엔 여성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2.55 백. 다이아몬드 모양 퀼팅백에 이 가죽과 골드 체인을 엮은 이 어깨끈이 있는 백이에요. 짧은 손잡이만 달렸던 기존의 그 여성 백과는 달리 이 어깨끈이 생김으로써 여성들의 이 양손을 자유롭게 해준 의미 있는 백이죠. 1955년 2월에 출시되어서 2.55로 이름 지었어요. 투톤 슬링백 슈즈 또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의 앞코 부분을 블랙으로 매치하고 이 뒤쪽은 베이지 등 밝은 색깔이 주를 이루죠. 발은 작게, 다리는 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슈즈예요. 샤넬의 전설, 이 넘버 5 향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21년에 론칭한 이 향수는 조향사인 에르네스트 보가 만든 샤넬의 첫 향수고 10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어요. 장미와 제스민 등 한 8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 은은하면서도 잔향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조향사가 샘플을 보내온 것들 중에서 샤넬이 이렇게 5번째 있는 걸 골라서 넘버 5라 이름이 지어졌죠. 사실 이 샤넬 넘버 5가 더욱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영향이 큽니다. 마릴린 먼로는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어떤 잠옷을 입고 자는 애는 질문에 샤넬 넘버 5라고 대답을 해서 이후 샤넬 넘버 5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해요. 어린 시절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재봉을 배우긴 했으나 정식으로 디자인을 공부한 적이 없었던 코코 샤넬은 스케치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스케치를 하고 의상을 만드는 일반 디자이너들의 작업 방식과는 다르게 모델에게 가봉을 한 뒤 자신이 생각하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가느질과 바이질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이 과정은 디자이너, 모델 둘 다에게 굉장히 고된 과정이었는데요. 코코 샤넬은 지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샤넬의 의상은 이 인체의 동선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었고 또 아름다운 건 물론 아무리 오랫동안 입어도 이렇게 막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은 것이 큰 특징이 됐죠. 샤넬의 의상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부르주아 좀 있으신 분들은 푸어룩이라고 부르곤 했대요. 간결하고 편한 그녀의 의상에 대한 빈정거림이었겠죠.
하지만 이 샤넬은 현재까지도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하는 이 앞서가는 브랜드이자 오랜 헤리티지를 지닌 명품 중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